네, 과연 누구인가요? 네, 이번은 최신돌 차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준비해봤습니다. 정투더, 세투더 운. 오, 네. 정세훈. 혹시 고디는 개인적으로 뭐 아시거나 친분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으시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뭔가 신비의 세계에 탐험하는 기분이에요. 네. 같이 뭐 음반 겹치거나 했던 적은 없어요? 있죠, 뭐. 방송도 최근에 같이 한 적이 있고. 아, 진짜요? 근데 정세훈 씨가 약간 좀, 뭐랄까, 마이페이스적인 데가 있고, 막 이렇게, 뭐랄까, 친근한 타입은 좀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듯한 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연예인 친구가 많다거나 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저의 펜타곤이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뭔데요? 약간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딱 옆에 치면서 하다가 MC분이 왜요 하면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아, 정말 남동생이면 나와가지고 좀 친구들 좀 지금은 안 사귀가. 그러죠. 자,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언제 데뷔한 아티스트인가요? 네, 최신돌이니까 최신이겠죠. 2017년 8월 31일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분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자면 최신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으로 TV에 등장했던 게 슈퍼스타 K. 였어요. 그래서 K-팝 스타였어요. 그래서 K-팝 스타 시즌 3에서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뭔가 실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주목을 좀 받았었던 적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세훈 씨의 존재를 안 건 프로듀스 101 때였을 텐데, 그쵸? 근데 아마 그 전부터 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던 분들이라면 그 정세훈이 아이돌로 데뷔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놀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또 되게 좋은 그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최종 순위가 12위.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11명까지가 데뷔니까 사실 좀 아쉽게 데뷔를 못하게 되었지만. 제가 생방송 봤거든요, 결승전. 맞아요. 하지만 정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덕분에 솔로로 일찌감치부터 자신만의 음악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악 들어보면 솔로 어울린다. 잘했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김은하 평론님과 김근의 K-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정세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정세훈 씨에게 특이한 별명이 있다는데 싱어송라이돌이 뭔가요? 맞아요. 이 수식어로 정세훈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싱어송라이터는 아시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기 곡을 만들고 부르는 인물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싱어송라이터 플러스 아이돌. 그래서 싱어송라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K-팝 스타 때부터 보여준 그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 때문에도 그런 별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로서의 어떤 포텐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꾸준히 곡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뭐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자작곡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제가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훈 씨의 최근작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리고 정세훈 씨가 가장 많이 참여한 앨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앞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좀 기대되는 아티스트고요. 전 사실 이 싱어송라이터는 너무 정세훈 씨에게 유명한 별명인데 그거 말고 약간 뭐 성실한 배짱이 이런 별명도 있대요. 그러니까 정세훈 씨 하면 좀 느긋하고 뭔가 약간 나무늘보 같기도 하고 세상만에 좀 관심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성실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뭔지 알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뒤에 살고 다 하는 사람. 그쵸. 똑똑하게 자기 일 잘하는 약간 그 이미지가 정세훈 씨의 활동상과 이미지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별명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로 가장 많은 지분을 제 기억에 차지하는데 기타 실력이 저도 우연히 진짜 우연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창 존 메이어의 네온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그 라이브 영상 엄청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타고 와가지고 연관 동영상으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난이도가
엄청 나거든요. 막 그 솔로 파트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멈추는 파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뜬뜬뜬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블루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타는 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나 원래도 그 전자기타보다 어쿠스틱 기타가 좀 더 치기 어려워요. 맞아요. 네,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그냥 에코가 들어있지 않은 마이크로 노래 목소리 녹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쵸. 근데 그런데도 상당히 능숙하게 진짜 기타를 연주하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연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프로듀스 101 출연했을 때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기타와 약간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댄스 무대를 하는데 불장난이었나? 같이 팀이 된 그 멤버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타를 놓고는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댄스곡이고 전반적인 밸런스 때문에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나는 기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약간의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진짜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기타와 한 몸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은호 평론님이 골라온 정세훈의 노래 하나씩 만나봐야죠.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오셨나요? 제가 항상 이 세 파트로 나눠보는데 오늘은 요겁니다. 첫 번째 파트, 기타 하나, 세훈 하나. 기타 소리로 시작되는 정세훈 씨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곡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오버해봤는데 세일앤 세훈. 네? 혹시 그 세일앤? 크리스 로머시나의 그렇죠. 그 새가 같은 셋이더라고요. 그쵸, 같은 새네요. 맞아요. 같은 셋이라서 어디 셋이냐고요? 그 나중에 제가 노래 나갈 때 알려드릴게요. PD님 절레절레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세훈 씨의 그 예쁜 그리고 상당히 깊이도 있어졌거든요. 벌써 솔로로 데뷔한 지가 5, 6년이 되었으니까 그 깊이 있는 목소리의 결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한번 골라봤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세훈 씨의 미래에 좀 기대하는 바가 약간 팝 가수로서의 면모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 작은 마음이 있는데 그 면모에 기반을 다져줄 스타일의 곡들을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타 하나, 세훈 하나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래 주세요. 네. 어때요? 인트로가 좋았어요. 그쵸. 시작할 때 약간 좀 아름다운 소리들이 막 흩어지는 것 같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시작했죠. 바다를 나는 거북이라는 귀여운 제목의 곡인데요. 데뷔작이에요. 에버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때는 정세훈 씨가 앨범에 프로듀서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제목에. 그러니까 노래 제목 있고 프로듀스 바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전부 다 적었었거든요. 일종의 제 기준에는 뭔가 솔로 아티스트 정세훈을 여러 가지 이리저리 다양한 음악가들하고 붙여보면서 실험해보는 느낌? 여러 시도를 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프로듀서 이름들을 다 갖다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한 2단 역차기 프로듀싱 했어요. 지금 이 노래를 들어보면 살짝 그 2단 역차기가 히트곡을 많이 내던 2010년대 초반 정도의 가요 느낌이 엄청나요. 뭔지 아시죠? 약간 그때 MC 몽시다. 아니면 시스타 노래도 많이 하셨었고. 바닷가나 휴가철에 많이 나오는. 약간 좀 편안한 리듬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바람이 느껴지는. 맞아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에이핑크, 미스터 추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었으니까 약간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의 가요, 팝 사운드가 살아있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너무 신인 아티스트기도 하고 작곡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묻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곡을 그래도 좀 뻔하지 않게 만들었던 건 저는 이 기타 소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정세훈 씨 목소리 그 특유의 매력이 있는데 상당히 좀 느긋해요. 2단 역차기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 노래인데도 별로 그렇게 열을 내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듬을 타요.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기는 느낌? 근데 지금도 들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흥분하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좀 자유롭게 멜로디와 리듬을 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게요. 오늘 아마 좀 계속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를 많이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이 바다를 나는 거북이. 난 이게 좀 귀여운 게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동물 중에 거북이를 택한 게 너무 정세훈 씨 같은 거예요. 근데 바다를 날아. 그쵸. 뭔가 시원하게. 그러니까. 고디는 자신을 무슨 동물로 비유하죠? 저요? 네. 저는 소요. 알겠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열심히 밭 가는구나? 하지만 계속 이제 하면서 나 밭 깔고 있다고 티도 좀 내주고. 저 진짜 영화 원앙 소리 너무 슬프게 봤거든요. 제가 아마 그 영화를 봤었으면 네. 못했을 거예요. 진짜 폭풍 오열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세훈의 바다를 나는 거북이였고요. 이제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이 줄 이렇게 한번 쓱 풀는 소리 예술이었다. 아시네요. 자, 이번 노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들어봤던 바다를 나는 거북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기타와 목소리죠. Don't Know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확실히 좀 요즘 곡이에요. 2020년 발표된 24 앨범의 파트 1에 수록이 된 곡이에요. 네. 기타 톤도 상당히 좀 전보단 좀 레이드백했다고 해야 되나? 좀 느긋하고 허스키하게, 그리고 목소리도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이 타이틀곡은 굉장히 밝은 Say Yes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그 곡 다음에 이제 이 곡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앞에서 Say Yes 타이틀곡은 발랄하고 엉뚱한 정세훈 씨를 표현했다면 이 곡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정세훈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양면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곡이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느껴지겠지만 구성이 복잡하진 않아요. 한 그러게요. 4마디, 8마디 정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다시 이 후렴구가 되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플하다 보니까 이 기타 연주와 또 정세훈 씨의 목소리로만 좀 힘있게 끌고 가는 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게 영케이 씨랑 같이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작곡을 영케이 씨가 한 건 아닌데 그래요? 약간 데이식스 느낌 나죠? 왜 그분이 쓰신 거 같지? 그쵸? 상상이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크레딧을 보고 작곡이 아니라 작사에 영케이 씨가 있어서 좀 재미있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우와. 지금도 사실 상상이 되거든요. 그죠, 마훌바 같은 거 막 지금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사에만 참여를 했었어요. 맞아요. 우와. 근데 그 어떤 영케이 씨 특유의 뭔가 자유로운 영혼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맞아요. 잘 녹아 있으면서 두 사람의 어떤 그 젊은 아티스트로서의 시너지가 또 잘 드러난 곡이기도 해요. 어쩐지. 네. 이 곡도 막 가사 그런 거거든요. 그냥 바람을 따라 흘러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마을바죠. 그러니까요. 정서가 두 아티스트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지금 영케이 씨 공부 중이지만 나중에 또 같이 호흡 맞춰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어울려요. 어쩐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넌너였고요. 네. 다음 곡 만나볼게요. 이번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또 앞서 들어본 곡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상당히 기타 톤이 따뜻하게 나오는 그런 곡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훈 씨 하면 떠오르는 그 약간 동그랗고 따뜻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정세훈 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아이 투 아이. 아이루 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눈과 눈을 마주치는 뜻이고요. 그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로맨틱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내일 또 우리 만날까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전 이 곡이 좋았던 게 그 데뷔를 이제
미니 앨범 2개를 내면서 굉장히 좀 막 유명한 프로듀서들과도 함께하고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나더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 어른스러울 때 은근함으로 그 어른스러움을 나타내는 아티스트는 그다지 많지 않고 좀 섹시하거나 강하게 하잖아요. 갑자기 급벌크업.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단추를 5개씩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세윤 씨는 이런 좀 은근함으로 성숙을 표현해서 상당히 좀 설득력이 개인적으로 높았던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인데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세훈 씨 웃거든요. 여기. 가만히 널 떠올리면 어머 들었어요? 어머 아니 신원 씨 그렇게 웃지 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따가 저희가 이거는 원곡을 들을 거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이게 가만히 널 떠올리면 하하 하면서 보고 싶어 못 참겠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웃음이구나. 박스.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또 홀리는 부분이 있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평론가님이 골라온 정세훈의 노래 하나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쯤에서 한 곡 끝까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스포하신 곡이죠? 그쵸. 그리고 고디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저희가 못 참아요. 이거는 꼭 듣고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로 아이 네. 듣고 돌아올게요. 네, 아이로 아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저희 이 청취자분들 중에 녹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무덤덤해요? 저희도 사실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기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또 앞서서 존 메이어 얘기도 하고 했다 보니까. 기타 퀄리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실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그 리듬이 있는 곡을 해도 기타가 다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우리가 자주 듣는 아이돌 음악과는 조금 다른 색채의 그렇죠? 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정세훈 씨 음악의 매력이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계속 노래 만나볼 텐데 이번에 궁금합니다, 이거. 세이렌. 제가 너무 센 단어를 가져왔나 봐. 사실 이제 그 세이렌이 그 바다에서 이게 맞아요. 이게 그 지중해에서 뭐 선원들을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서 막 난파시키고 암초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전에는 좀 잡아먹었다 뭐 이런 그쵸, 소문도 잡아먹었죠. 있었던. 네, 네. 그쵸. 약간 네. 좀 무서운 인어 머리를 같은. 뜯어서. 네. 예? 그래요? 그렇게 과격한 줄은 자, 몰랐는데. 크리스 로만 씨나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도요. 네. 저는 약간 아동용 봤나 봐요. 그런 좀 잔인한 게. 저는 좀 약간 나이가 좀 그런가 계속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책에서. 그리고 네. 어른 되면 그런 부분만 골라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잔혹동화 이런 거. 맞아. 과연 네. 우리를 난파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지.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곡이 있을지 노래 주시죠. 여기 좀 숨죽여서 들어볼게요. 앞부분. 시간은 가끔 말하지 혼자서 걷고 있던 내게 괜찮은 척 웃음 짓던 그날을 이 내 이름을 부르면 이라는 곡인데 고디도 알겠지만 그 피아노 한 대에 노래한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약간 소름 돋는. 그렇죠. 이게 2019년에 발표된 Day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성숙한 약간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뭐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줬던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던 그런 곡이었어요. 네. 이 곡이 이제 선공개곡이라고 하죠. 앨범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릴리즈가 됐었는데 전 좀 놀랬었어요. 왜냐면 이전 앨범이 상당히 좀 트렌디한 곡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순정한 느낌의 감성을 늘어놓는 뭐 팝발라드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서 놀라기도 했었고 또 그동안 확실히 성숙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 현악 그리고 또 이제 클래시컬한 발라드의 정수죠. 저 현악기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잠깐. 약간 촉촉해졌는데. 저 일단 오케스트라 나오면은 그 단점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썼다 이거는 정성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상당히 좀 순하게 정석대로 진행이 되는 곡이라 그냥 그대로 제가 앞부분 좀 듣자고 했던 게 그냥 그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곡이라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일단 처음으로 피아노가 먼저 나왔어요. 기타보다. 맞아요. 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또 그 느낌이 네, 쭉쭉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부르면 이었고요. 다음 곡 만나볼게요. 저희 곡 약간 저희 회심의 역작입니다. 오. 장난 아니죠. 오. 뭔가 잔디밭이 떠오릅니다. 어딘가 좀 뭔가 오르가닉한 어딘가에. 맞아요. 최소 스위스. 제목은 닿을 듯 말 듯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 곡은 그 강희채 씨라고 지금 들어보시면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윙 하는 좀 이상한 현악 소리가 들렸잖아요. 강희채 씨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곡의 편곡 그리고 연주에도 전부 참여를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제 뒤에 약간 뜯는 소리 그리고 그 현악기에서 나오는 그 하울링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좋아요. 저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몽환적으로 곡을 전부 감싸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특히 이 부분 정말 세일행 같아요. 이 강희채 씨의 바이올린이랑 정세훈 씨 목소리가 겹쳐지는 거 느껴보세요. 그 약간 조금 그걸 다르게 썼네요, 목소리를. 맞아요. 호흡을 다르게 썼네요. 맞아요. 소리를 약간 밖으로 내는 것보다 속으로 좀 이렇게. 약간 현하게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과 노래할 때 노래에 맞춰서 바뀌는 게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이 후렴구 들어갈 때 이 약간 접대는 이 느낌도 진짜 특이하다. 이 강희채 씨가 솔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로. 그리고 또 이채원 루트라고 하는 팀으로도 상당히 좀 멋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는 팝그룹인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사운드를 세련되게 쓰는 완전 인디 음악 같아요. 맞아요. 이채 씨의 어떤 그런 모든 역량이 들어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지점이 좀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사실 그룹 단위의 음반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아티스트의 느낌을 보컬리스트 한 명으로서 좀 드러내는 듯한 요 조합에 정세훈 씨가 굉장히 좀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이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닿을 듯 말 듯이 빛에 관련된 얘기예요. 약간 나에게 닿을 듯 말 듯한 그 약간 희미한 빛을 상상하면서 또 들어보시면 좀 더 색다른 감상을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제 1등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특이한. 리스트에 꼭 넣어봐. 왜냐면 이거 좋은 시스템에서 들으면요. 완전 또 다른 느낌. 이런 거 작업실에 들어야 돼요. 맞아요. 스피커 좋은 데서. 완전 추천.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세훈의 닿을 듯 말 듯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노래 주세요. 이것도 피아노군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기존 곡들하고 다르거든요. 한번 시작. 근데 이게 전주가 상당히 길어요. 완전 그 깊게 감성이 들어가는 발라드는 원래 전주가 길거든요. 맞아요. 한 30초? 감정을 다 깔기. 맞아요. 지금 이제 끌어올리는 중이고 목소리가 이 매트하게 들리는 이 느낌 지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닿을 듯 말 듯 같은 애는 막 촉촉하고 좀 물기어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걸 다 빼서 완전 좀 먹먹한 느낌으로 살린 그런 곡인데 나의 바다라고 하는 제목의 곡입니다. 아까 내 이름을 부르면보다 더 깊어요. 더 매트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곡은 끝까지 이 피아노와 정세훈 씨의 목소리로만 쭉 이어져요. 사실은 진짜 좀 초반만 그런 게 아니라 용기가 상당히 필요한 곡이고 깊이 있게 어떤
이 노래를 살리는 재주가 없으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곡이거든요. 이 곡은 2019년에 발표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앨범에 이것도 조금 성질을 좀 다르게. 맞아요. 약간 좀 더 발라드 같은 호소의 그런 감정에 신경을 쓴 느낌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면에서 정세호 씨 노래 중에서 제일 좀 깊게 들어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곡이었어요, 앨범에. 근데 첫 곡이 필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댄서블한 곡. 알아요. 그 곡이 타이틀이고 이 곡이 두 번째 곡이었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노래를 듣고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와서 너무 뭐랄까? 감정의 낙찰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의 폭 같은 걸 좀, 굉장히 확 느꼈던 곡이었고요. 이 곡은 음원 사이트 댓글 같은 데 가보면 진짜 되게 짠한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막 너도 아직도 이 노래를 듣고 있니? 막 이런 느낌의 댓글들이 정말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특별하게 자신의 추억 속에 넣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환승연애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에 이 곡이 삽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아주 그냥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막투 이라온. 맞습니다. 네. 저희 보컬 선생님이에요. 이라온 선생님. 쌤. 선생님. 어쩐지 이 보컬 톤이 왜 이렇게 익숙하나 했어요. 역시. 저 라온 쌤 보컬 디렉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어쩐지. 만드셨습니다. 거의 지문이네요. 네, 맞아요. 단독이에요. 딱 그 발성이에요. 라온 쌤이 원하는 발성이에요. 이게. 어떡해. 그러면 약간 와. 이걸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곡이. 연락 들어가야겠다. 노래 잘 들었다고 해야지. 좋아요. 나의 바다 좋았다. 네. 목사님 열일하셨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 들을까요? 고민을 너무 했는데 저는 이 곡은 사실 제일 마지막 파트를 꼭 들어야만 해서 여러분과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마지막에 너의 이름 이렇게 딱 끝나는 약간 호흡을 많이 쓰는 엔딩 파트가 있거든요. 내 이름을 부르면인데 이 파트를 여러분들과 꼭 듣고 싶어서 원곡을 들어보고자 가져가 왔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딱 3곡 남았는데 팝 아이콘 정세훈 파트입니다. 그렇죠. 제가 약간 이게 욕심이 있어요. 제가 한국대중음악상 팝분과를 상당히 오랫동안 분과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언젠가 후보에 꼭 올라와 주셨으면. 이야.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과연 사실 이제 비공식 추천인 거죠? 비공식 추천이라기보다 힘내자! 하자! 오케이, 이런 오케이. 느낌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노래 주시죠. I just wanna be your heart. 차가운 공기가 물에 닿을 때 뭔가 약간 그 시절 팝. 그러니까요. 요렇게 떨어지는 온도차라고 하는 곡인데 그렇게 지금 고디가 얘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툭 떨어지는 아침 최저기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파트가 2019년에 발표된 제가 아까 또 방금 노래 들었던 내 이름을 부르면이 수록돼 있던 데이 수록곡인데 이 노래는 진짜 여우같이 노래를 잘 불러요. 요 리듬과 요 어떤 쪼개지는 느낌 같은 걸 목소리로 참 잘 묘사하는 곡이고 이게 여름과 가을 사이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노래하는 곡이라 요즘에 딱 어울리거든요. 약간 늦여름밤에 듣기에 너무 좋은 곡이라서 애매한 뭔가 텐션 유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좀 약간 좀 서늘했다가 약간 여름에 좀 뜨거움이 반복되는 것 같은 좀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이 앨범이 좀 전반적으로 차분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트를 좀 주면서 지금 뭐 떠올랐어요? 네? 뭐 떠오른 거예요? 지금 물이 쳤는데? 이런 장르가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그쵸. 근데 요런 느낌의 약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시절에 약간 팝 사운드가 상당히 연상되네. 인트로 부분에는 약간 옛날 보이밴드 느낌이 나오다가 갑자기 후렴에 체인스모커가 나오거든요. 약간 소프트한. 특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
온도차라는 토픽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어울리네요. 온도차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기타나 건반 악기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 위로 지금 들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좀 전자음악에서 네. 나오는 팝적인 리듬 그리고 코러스 같은 것들이 좀 끼얹어지면서 되게 재밌는 그루브를 만드는 곡이에요. 그래서 체인스모커 너무 웃기는데? 그러니까 되게 예상치 못한 전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너무 뻔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이 정세훈 씨가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도 대중과 좀 재미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이 노래.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진짜 일교차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차였고요.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이 스트로크. 약간 페이스 막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 리얼 사운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 노래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래 중에서 유일한 타이틀곡이에요.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다 수록곡들이었어요. 네. 유일하게 활동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필링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저는 오로지 단 하나의 파트를 위해서 이 팝악 이콘 파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보셔서 느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땡기는 그루브가 살아있는 네. 기타 스트로크이 전반적으로 곡을 좀 끌고 가는 팝락 스타일의 곡이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정세훈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고 기대하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시원시원하죠? 네. 그래서 들으면 사실 굉장히 솔직하고 스트레이트한 기타 팝락 넘버입니다. 여기에요. 뭐냐면 네가 좋아. 철은 여기거든요. 네가 좋아. 이게 음악방송에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킬폰에.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얼빡이지. 정세훈 씨 이렇게 네. 열심히 막 기타 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볼로 잡다가 갑자기 네가 좋아하면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면서 네가 좋아 하면 깍 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페노메코 씨가 랩으로 피처링을 했어요. 네. 맞네요. 네. 상당히 좀 쫀득하게.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잘하죠. 곡을 만들어주고, 전 그래서 사실 이게 음악방송할 때 이 파트를 어떻게 살리지? 페노메코 씨가 매번 나올 순 없잖아요? 기타 연주를 기가 막히게 계속 가서. 아예 오히려 안 자르고. 그쵸. 그냥 랩은 살리고, 무대 위에서 정세훈 씨는 기타 연주를. 그래서. 약간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니까. 기타를 사실. 맞아요. 보여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타의 좀 심취한 모습을 보여주면, 페노메코 씨의 랩이 깔리는, 그렇게 계속, 무대에 섰었고요. 이 내가 좋아를 제가 일부러 뽑은 이유는, 요게 좀, 어떤 팝스타로서의 어떤 약간 양념 한 방울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 못하면, 사실 완전 탑스타까지 가기가 좀 힘든데,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질이 있는 것. 정세훈 씨는 좀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이런 거 너무 느끼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본 곡들을 들어보면 약간 그냥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100%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다양한 스타일들이? 네, 이 필링이라는 노래. 이 곡이. 네. 하지만 시키면 또 능숙하게 잘하고 그 사이사이에 너무 정세훈 같은 곡들을 잘 집어넣어요. 똑똑한 거죠. 최고네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세훈의 필링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주시죠. 제가 기타 톤 이 곡 너무 좋아하거든요. 늘어져. 네. 지금 약간 우리 둘 다 하와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늘이 노란색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핑크빛도 좀 섞여져 있고. 둘 다 약간 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흔들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이거 보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둘 다 이러고 있었어요. 몸 다음 목. 맞습니다. 몸 다음 목. 정세훈의 널디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고 널디는 많이들 아시죠? 좀 약간 따분한 사람? 약간 멍청한 이런 속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곡이 좀 전에 또 고디가 딱 짚어주기도 했는데 정세훈 씨 같은 느낌의 곡이 뭐였을까? 이 곡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곡이 정세훈 씨가 얘기하는 정말 자전적인 노래,
나 같은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저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긋하고 여유롭고 또 노래 제목부터가 따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좀 톡 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의외의 주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후렴구 들어보면 I know I'm nerdy. 나 그런 거 알아. 근데 조금 달라. 독특해. 그리고 내게 있어. 나한테 뭔가 있어.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가 다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좀 일기처럼 솔직한 자신을 내보인 곡이고 이게 제가 말한 올해 발표된 Where is my garden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사실 어떤 곡 가져올까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왜냐면 앨범이 다 좋거든요. 지금 이 기타 톤도 약간 좀 메인스트림에선 잘 안 쓰고 인디락, 팝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펙터를 쓰고 있는 네, 맞아요. 좀 와우와우한 느낌의 사운드이기도 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기보다는 한국 인디나 아니면 팝에서 많이 유럽 인디팝 같은 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인데 또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거기에 어울리더라고요. 이 곡이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이 Where is my garden이라는 노래, 앨범 들어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런 앨범이 올해 있었구나 하고 상당히 색다른 발견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은하 평론가님이 골라온 정세훈의 명곡 다 만나봤는데요. 네. 오, 좀 색깔이 재밌죠? 있네요. 네, 맞아요. 색깔이 있네요, 확실히. 뭔가 딱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티스트만의 구축하고 있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사실 메인스트림에서 보여준다는 게 그렇죠.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걸 좀 뚝심 있게 해 나가는 싱어송라이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주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고디가 생각하는 정세훈은 궁금하다. 진짜로 성실한 배짱이인 것 같다. 그거 꽂혔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사실 한 작곡가, 한두 명 작곡가, 메인 작곡가만 붙어도 앨범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듣는 노래마다 작곡가도 다르고 여러 사람과 하고 뭐 창법도 바꿔보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생각을 깊게 하고 만든 거구나.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서 이제 대화 후에 임했구나 하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톤에서. 그 최근작에서 가장 솔직한 또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좀 많이 연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럼 이제 제 한 줄 정리 가야죠.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정세훈은 자신의 한계와 K-팝의 경계를 매번 시험하는 싱어송라이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는 계속 뭐 음악가로서 당연히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세훈 씨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K-팝의 그 묘한 경계들도 계속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